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콘덴싱 보일러로 유명한 경동 나비엔 기업입니다. 파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회사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기업 정보부터 살펴볼게요. 1973년도 12월 2일에 출범된 회사로 78년도 3월 달에 경동 기계를 설립해서 2006년도에 최종 경동 나비엔으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위하는 사업은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그리고 가스 온수기 등 국내외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 종속회사는 8개사가 있고 경동 에버랜과 경동 TS가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권 상장을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에 93년도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신용평가인 회사채는 나이스 DNB에서 AA 제로를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A 제로를 받아서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발행 가능한 보통주 주식수는 3천만 주, 그 중에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36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소된 주식의 총수는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기 주식수가 11만 5천 주로 전체 주식수 대비 0.85%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0.86%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관심을 못 받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코웨이가 0.18%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보면은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을 보면은 경동원 외에 특수관계인 1인이 57.61%로 최다 주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7.65%, 자사주가 0.85%, 나머지 외인이나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주식의 수가 33.89%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동나비엔이 국가별로 얼마만큼의 매출액을 발생시키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가장 큰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북미에서 가장 높은 44.9%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국내가 42.4%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중국이 세 번째인 5.5%, 러시아가 네 번째인 5.2%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K거로 성장을 했는지 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은 국내는 2.4% 성장할 때 북미는 11.4%, 러시아는 5.4, 중국은 4.3%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북미에서 가장 큰 매출액 성장률과 실제 성장 포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6, 70년대에는 연탄 중심의 보일러 시장이었던 것이 80년대에는 기름 보일러 시장이 되었고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가스 보일러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콘덴싱 의무화 및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가스 보일러 중에서도 콘덴싱 보일러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서 콘덴싱 보일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보일러 열 교환기에 배기가스의 열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열 교환기를 하나 더 장착한 보일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보일러와 콘덴싱 보일러를 비교해 보면은 콘덴싱 보일러가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한 20%의 열 효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보일러 산업 자체의 경기 변동은 주택 및 건설 경기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다들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9월부터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초까지 수요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만 최근에는 수출 및 온수기 비중 증가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계절성에 따른 판매 변동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외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은 고효율 보일러 및 온수기를 통한 미주 시장 판매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미주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유럽, 중국, 러시아 등에서 해외 유통 채널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경쟁 사항을 보면은 완전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는 상위 2개사가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아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위 2개사는 경동 나비엔과 귀뚜라미 보일러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중 어떤 것이 더 큰 비중을 가지고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의 급여와 같이 노란색으로 밑줄 쳐진 부분은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노란색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봐도 채 30%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동 나비에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변동비 중에서도 이 원재료의 비중이 51%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의 향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흙파이프, 스텐파이프, 철판과 코일 철판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20년도가 48기라는 점을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로 넘어오면서 흙파이프의 원재료 가격은 점차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스텐파이프도 같은 추세를 보이며 철판도 같은 추세를 보였고, 코일 철판마저 같은 추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경동 나비엔이 사용하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는 점차 낮아졌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익이 점차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의 가동률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탄공자와 평택공장 같은 경우에는 90%로 높은 수준의 평균 가동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80%가 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외 공장의 이 평균 가동률을 조금 더 높여야지 회사 자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차 정보를 살펴보면은 경동 나비엔의 경우에는 대차 잔고 주수가 4만 1000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총 발행 주식수 대비 0.28%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대차 잔고 비율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이라는 식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좌측 상단의 증감률을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자본금은 1%씩 성장을 했고, 자본은 8%, 부채는 15%, 그 다음에 자산은 11%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이 1%가 성장했다는 것을 보면은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127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이렇게 증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증자가 조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경우에는 매년 8%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뜻은 이 회사가 이익잉여금이 계속 발생해서 이익잉여금이 쌓여갔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자본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채는 자본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자본금이 136억 원, 그 다음에 지배주주 지분인 자본이 3,482억 원일 때, 부채의 경우에는 3,865억 원으로 지배주주 지분인 자본보다 더 높은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자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동 나비엔의 경우에는 부채의 비중이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이 회사가 얼마나 배타적인 수익률을 갖고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 TTM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016년부터 19년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가다가, 2020년도와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해서 8.5%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5%라는 점은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이 매년 9%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11%씩 성장을 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조금은 긍정적인
수치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9.7%의 매출 채권 비율을 가지고 왔던 경동나비엔이 최근 2020년도와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대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매출 채권이 높아졌다라는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10%대의 매출 채권 비율을 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이 매년 9%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중은 그보다 높은 14.6%씩 성장했다는 것이 이런 데이터의 수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하나의 데이터라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재고가 덜 빠르게 소진됐다는 뜻입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의 증가하는 속도보다 재고자산의 증가하는 속도가 더 높았다는 것도 아래의 그래프를 설명하는 하나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역시 경동나비엔의 경우에는 보일러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비중이 조금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딱 부합하게 전체 매출액의 35% 정도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형 자산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1.2% 정도를 갖고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무형자산에서 살펴볼 것이 실제 이 개발비를 얼마만큼 무형자산화 시키는지를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경동나비엔의 경우에는 개발비를 무형자산화 시키는 데이터는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매출액은 8%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도 비슷한 8.3%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형자산은 4%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6년부터 최근 TTM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매년 9.4%씩 성장을 했고 매출 원가는 8.7%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바로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 총이익은 10.7%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관비의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과 비슷한 10.7%의 성장률을 보였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0.8%씩 매년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손익을 더하고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의 값은 매년 13.2%씩 성장했다는 것을 봤을 때 영업 외 활동에서도 플러스가 발생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연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 회사의 주주 구성 현황이 배당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원 외에 특수관계인 1인이 전체 주주에서 57.61%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회사에서 배당을 하게 된다면 배당의 57.61%는 경동원 외에 특수관계 1인에게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주당 배당액을 보면은 150원, 200원, 250원, 300원, 350원으로 계속해서 매년 50원씩 주당 배당액을 올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당 성향을 또 살펴보면은 5.13%에서 13.6%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고 최근 2020년도에도 11%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고채에 비교해 봤을 때 국고채가 2.1%라는 그 퍼센트를 준다는 것에 비교해 보면은 현금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는 경동나비에는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배당액은 꾸준히 상승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실제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보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도에는 613억 원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145억 원으로 계속해서 하락의 길을 걸었다가 다시 2019년도에 786억 원으로 반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즉 회사가 실제 벌어들인 돈보다 투자 활동에 더 큰 돈을 쏟아 부었던 해가 언제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2017년도에는 201억 원을 벌었는데 400억 원을 지출한 것을 알 수 있고 2018년도도 145억 원을 벌었을 때 447억 원을 지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576억 원을 벌었을 때 실제 투자한 금액은 589억 원을 지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업 투자, 재무활동 현금 및 그 다음에 이 현금성 자산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1%의 성장률을 보였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22%씩 지출을 늘려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K거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없다는 점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매년 11%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2016년도에 223억 원이었던 돈이 372억 원으로 조금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영업의 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와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 당기순이익보다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높기 때문에 영업의 질이 좋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TTM 기준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789억 원인데 실제 이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745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업의 질이 최근 4분기는 2020년도보다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매년 3%씩 성장할 때 당기순이익은 13%씩 성장한 것도 영업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뜻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고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파동 형태의 주가를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경동나비에는 2016년도와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0%의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리는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시점을 포착해 볼 수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갈 때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와 TTM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2020년도에는 189억 원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발생했는데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3억 원으로 그 폭이 조금 상승폭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캐펙스는 매년 14%씩 성장할 때 주가 상승률은 0%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경동나비엔의 기업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저점은 2020년도 초에 최저인 주당 26,050원을 찍은 것을 알 수 있고 최고점은 78,800원, 현재는 주가가 69,000원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52억 원 정도가 되네요. 경동나비엔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시장 지수를 비교해 보면은 경동나비엔은 0%의 성장률을 보일 때 코스닥과 코스피에 투자를 했을 때에는 각각 8과 10%의 수익을 매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속한 회사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서 실제 경동나비엔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얼마의 순자산으로 얼마만큼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도부터 살펴보면은 순자산인 3,547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247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6.96%의 ROIC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년도에는 7.91%, 2020년도에는 10.52%로 이렇게 ROIC가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점은 아주 플러스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비영업 성격의 자산을 보면은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471억 원으로 이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다 정리하고 나면은 오히려 돈이 마이너스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크게 많지 않다.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ROE와 유보금을 사분면으로 한 이 A, B, C, D 사분면에서 경동나비엔이 속하는 사분면은 B사분면과 C사분면 사이 이쯤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보금이 많지 않고 실제 ROE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경인 회계사가 제안한 기업의 적정주가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경동나비엔의 적정주가입니다. 현재 주가는 69,900원이고요. 2019년 기준 16.84%의 ROE를 발생시켰을 때는 적정주가가 49,000원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도는 22%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정주가는 65,000원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ROIC, 실제 투자한 금액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12%의 ROE가 나오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35,000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S림 기준으로는 고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경동나비엔인데요. 최근 5년간의 주당 배당금 성장성은 돋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주주가 50% 넘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주들이 더욱더 많은 돈을 배당으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유인으로도 보인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캐펙스는 14%씩 성장을 했고, 해외 판매량의 증가율이 기업 성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수익성을 살펴보면은 영업 성격의 ROE가 7.91%,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0.52%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잉여 현금 흐름은 소폭 상승 추세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 건전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372억 원으로 보통 정도가 되는데, 청산시에는 마이너스 471억 원으로 재무 건전성이 아주 좋다. 뭐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국내 콘덴싱 보일러의 1, 2위를 다투는 경동나비엔은 국내에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해외에서의 성장성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경동나비엔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